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옛날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은 옛날에는 왕도 있고 황제도 있었죠. 아마도 황제가 왕보다 좀 더 권력이 더 센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있을 때 그에게는 황제 주권이 있었습니다. 물론 왕이 있을 때 그에게는 왕 주권이 있었죠. 그러한 황제 주권과 왕 주권이 있던 시대, 그때의 국가는 누구의 것이었느냐? 그때 국가는 바로 그 주권자의 것이었습니다. 그 주권자는 국가를 처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분권까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알고 있죠? 그때의 군주는 누구일까요? 우리 한국에서 사전을 찾아보면 군주는 왕 또는 황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왕과 황제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고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군주는 영어로 찾으면 프린스로 나온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의외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엠퍼러이고 왕이 킹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킹도 아닌 프린스였다. 여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군주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행동하고 싶어 했던 프린스, 그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죠. 이러한 황제 주권, 왕 주권 시대에 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황제를 공격하는 것 또는 왕을 공격하는 것이 되겠죠. 가령 황제나 왕의 신하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신하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황제나 왕의 것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신하는 역시 황제나 왕의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동일하죠. 그들이 자연인으로서의 그들이 있을 거고 공무원으로서 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의 황제의 신하, 왕의 신하는 바로 주권자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황제나 왕의 신하를 공격하게 되면 황제나 왕에 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왕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왕주권 시대에 만일 제주도를 점령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한반도에 있는 그 국가, 왕의 국가의 일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주권자의 영토이고 주권자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왕에 대한 공격이죠. 그래서 황제 주권, 왕 주권 시대에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반역죄가 되겠습니다. 황제나 왕에 대한 도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극악한 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전 세계는 국민주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이죠. 역시 국가는 주권자의 것인가? 그런데 이 국민주권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국가는 국민이 전체 국민이 주권자인 그런 시대이고, 과거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전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일반적인 말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 구조상으로 볼 때 그것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국가는 주권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주권이나 황제주권이 있던 그런 시대에는 국가가 주권자의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왕이나 황제가 국가를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은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투표를 해서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영토의 일부를 처분한 예가 근세에 있기는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그러나 오늘날은 이 헌법주의 시대에는 영토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를 처분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국가의 영역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영토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영토를 처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선 주권으로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왜 우리가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처분할 수 없는가? 그것은 이 국민주권주의 시대, 그 헌법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먼저 있죠. 헌법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정 권력이 헌법을 만듭니다. 일종의 창조자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을 만든 후 바로 사라집니다. 그 지위가, 법적 지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첫 번째 주권자이겠죠.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는 없어질 일만 남았지 만들어진 것을 또 만들 방법은 없죠. 그래서 주권자가 헌법 개정 권력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국가 시스템입니다. 참으로 절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생긴 지 한 70년쯤 된 이때 지금의 우리들은 그 헌법 개정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보다 앞에도 주권자로서 헌법 개정 권력자가 있었고 우리보다 뒤에도 역시 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헌법 제정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를 중심축에 넣고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헌법주의이고, 이 헌법주의에 따라 세워진 국가가 대부분 20세기 이때쯤에 나온 국가들이고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국가들은 헌법주의에 점점 적응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문명국이라고 하면 다 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헌법주의 국가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헌법 제정 권력이 헌법을 만들고는 곧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자연사할 때까지 계속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불사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가는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재의 국가는 자살할 수 없습니다. 또 노예가 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팔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팔 수도 없는 것이죠. 역시 처음 만들어질 때 단일국으로 만들어졌다면
연방국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개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 이론에 어두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개헌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무조건 바꾸면 그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국가도 부숴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 무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용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용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주권자인 우리 전체 국민은 주권자이면서도 이 국가를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는가? 우리는 이 국가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는 어떻게 되든 상황이 나쁘든 전쟁이 발생하든 혹은 빈곤해지든 상관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면서 계속 살아가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자연사하지 않도록 잘 지켜서 다음 주권자에게 넘겨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국가를 운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하는 그 방향을 정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행정 집행이라든지 하는 그 실제적인 운용을 많이 볼 수 있죠. 그것도 실은 이 주권자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대통령, 법관, 국회의원들 이런 공무원들 결국은 그 가장 상위에 있는 기관이 통치기관이고 이 통치기관이 국가를 운용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향을 지시하는 것은 우리 전체 국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치기관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혹은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자가 대통령이겠죠. 그 대통령은 바로 우리 전체 국민인 주권자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자가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차 여러분에게 어떤 공무원에게도 공무원은 우리의 일꾼입니다. 어떤 공무원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높은 여러분이 바로 주권자의 구성원인데 이 주권자의 구성원이 지시를 해야 할 사람이 지시받을 자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전체 주권자의 지혜는 대단히 높은데 현재 통치기관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한 인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이 주권자가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위대하다, 그들을 존중한다, 아니 존경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5천만이 넘는 우리 주권자의 그 모여있는 커다란 지혜의 덩어리 거기에 의지해서 대한민국이 운용되어야 하는데 가령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직전의 박근혜 대통령 이런 개인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면 그 한 사람의 지혜를 믿고 대한민국이 움직이게 되는 아주 불행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은 개인이긴 하지만 주권자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통치기관이 잘못하면 반드시 노라고 이야기를 해서 통치기관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통치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반드시 그들이 공무원의 직을 나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죽는 일, 대한민국이
자연사를 할 때까지 어떻게 더 나은 나라가 되는지, 아니면 항상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지, 심지어 보잘것없는 개인인 대통령, 개인인 국회의원, 개인인 시장,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지, 그러한 것은 모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권의 의미, 그리고 국가의 생과 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